의욕이 안 나는 건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뇌의 초기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는 1초도 안 돼서 한더 안한을 멋대로 분류하고 99% 농땡이 치는 쪽을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인 거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뇌의 구조를 역이용하면 말이죠. 의욕 제로라도 단 5초 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직 변호사인 멜 로빈스 씨가 가르치는 5초 만에 움직이는 방법과 뇌과학 관점에서의 의욕 스위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만 뒤로 미루고 마는 이런 일 없으세요? 그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의욕이 나오겠지. 일단 이대로 영상을 보고 있을까라며 의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의욕은 생기지 않고 그대로 자버린다.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욕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의욕 스위치만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의욕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테드나 팟캐스트 등에서도 대인기인 멜 로빈스 씨입니다. 그녀가 가르치는 5초 만에 의욕이 나는 의욕 스위치를 누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욕의 정체란 이거 무엇일까요? 이건 말이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단지 이것뿐인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만화,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깨르륵거리는 건 즐겁죠. 뇌는 그것을 이전에 했을 때 우와, 최고야, 이거 엄청 즐거워, 나한테 이득이야 라는 식으로 보상계 뇌내 물질인 도파민이나 쾌락계 물질 오피오이드 등을 펑펑 내보내서 그 사물 이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가면 전두전야와 기저핵이라는 두 가지 부위가 강화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하면 또 그 쾌감이 올 거야 라며 해하고 침을 흘리면서 기대해버리는 상태. 이것이 의욕의 정체인 겁니다. 뇌가 말이죠. 이렇게 좋아, 그거 하고 싶어져 라고 하는 사물에는 대략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우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것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비용에 걸맞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이것이 전제에 있는 거죠. 어라. 하지만 그렇다면 장래를 위한 공부란 이득일 텐데요. 왜 나 의욕 없어? 라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건 뇌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거 말이야, 장래 말이야. 알고는 있는데. 하지만 솔직히 그 보상이 나올 때까지 멀잖아. 눈앞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것, 즐거운 것이 있는데 왜 그걸 해? 비용이 너무 커요. 라고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게임이란 즐겁지만 장래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면 미묘하다고 할까? 반대로 해악이죠. 하지만 뇌적으로는 이거 다른 거예요. 버튼 한 개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효과를 실감할 수 있고 레벨이나 성장도 시각화되는 연출 같은 걸로 말이죠. 두근두근 설레기도 할 수 있다. 이 즐겁다는 감각이 최고의 보상이야 라고 뇌에게는 이렇게 되어 오는 거죠. 요컨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1년 후에 천만 회, 1000만 원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쥐만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요컨대 편하고 바로 도파민이 나오는 쪽을 뇌는 우선해버린다는 겁니다. 뇌는 바로 쾌감이 있는 것, 이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장래의 공부라든가 장래를 위한 투자는 말이죠.
그거 달성하는 게 뭔 보상이니까. 확실히 말해서 이거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미루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게임이라면 지금 당장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미뤄버리는 것은 뇌가 멋대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가신 뇌 녀석에게 의욕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가 의욕을 내는 방법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해라 라는 것은 이것의 해결책 중 90가지이기도 한 겁니다. 뇌가 하기 싫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건 거기에 마찰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힘들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안 할 이유를 이것저것 생각해버리죠.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힘들다라든가 귀찮다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해보자 라는 말이죠.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라는 건 신기한 거라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0.2초 만에 쾌인지 불쾌인지 그 일을 분류해버리는 거죠. 쾌라면 과거 경험에서 성공한 것이나 즐거운 것을 불러일으켜 비교적 간단하게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편도체가 불쾌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분류해버리면 말이죠. 과거 경험에 불쾌했던 것, 싫은 추억, 실패했으니까 부끄럽다든가 그런 싫은 경험을 자동적으로 피드백해서 귀찮다, 실패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가 끝나면 말이죠. 0.5초 후에는 그 감정을 바탕으로 뇌의 전두전야라는 부분이 처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할까 말까 라고 뭐 이런 처리를 시작하는 거죠. 뇌에게 있어 가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경험이나 도파민 방출에 의한 쾌감이 우선해야 할 보상이니까. 당신이 그리는 실제 가치와는 이거 딴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의욕 스위치라는 건 이런 식으로 뇌가 말이죠. 멋대로 할지 안 할지를 분류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뇌가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절대로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뇌 속에서는 분류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도 안 할 이유를 찾을 뿐이라는 것이 대개의 결과가 되어 오는 거죠. 아니 말이야. 그런 말 해도 말이야. 기다리고 있으면 의욕이 솟는 경우도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말이죠. 기다리고 있으면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감이 다가와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뇌가 판단해 우선순위를 밀어 올린다. 이 경우에는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의욕이 아니라 이대로는 큰일이다 라고 궁지에 몰려 뇌가 그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를 착각해버려서 생기지 않는 의욕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되돌리겠는데 로빈스 씨도 베이비 스텝의 유효성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뇌에게 말이죠. 순순히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장벽은 낮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바로 보상을 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더라도 책상에 책을 두고 일단 1페이지만 일하며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더라도 우선 전날에 준비를 하고 러닝화를 신을 뿐. 끝나면 보상으로 체크시트에 체크를 하거나 휴식을 준다는 식의 보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뇌는 금방 끝나잖아. 그럼 됐어. 그 편이 개운하고 말이야. 해버려 라고 지오 사인을 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나 몰두할 때라는 건 뇌를 어떻게 속일까?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뇌가 거절하지 않도록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포인트를 싹 정리하면 말이죠. 뇌는 불쾌하면 순식간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마찰을 줄인다. 이것이 효과적인 거죠. 작은 행동이라도 뇌는 했다라고 체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지금 당장 액션을 1개, 종이든 스마트폰이든 메모든 좋으니 오늘 해야 할 일을 1개만 적어내보세요. 그리고 우선 1분만은 한다고 정해봅시다. 그러면 영상을 다 보기 전에 실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는 항상 듣고 있으니까 알았다. 그럼 다른 것도 가르쳐 주어라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뇌가 말이죠. 이거 싫은데 라며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기 전에 행동을 옮길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로빈스 씨가 가르쳐주는 의욕 스위치 켜는 법. 그건 뭔가? 5초 규칙인 겁니다. 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몰두하려고 생각한 순간 5초 카운트다운해서 0이 되면 문답무용으로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냐라고, 그런 게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유효하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뇌라는 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하고 싶다, 하기 싫다를 판단해 의사결정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기 싫다라는 것을 말이죠. 명확하게 해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말해버리자면 말이죠. 뇌가 안 할 핑계를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얼른 시작해버리자. 작전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의욕 뒤에 행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달라요. 사실은 행동함으로써 의욕이 난다. 이게 말이죠. 인간 뇌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뇌라는 건 말이죠. 핑계 제조 머신인 거예요. 내버려 두면 멋대로.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라든가 말이죠. 농땡이 칠 이유를 말이죠. 100개고 200개고 멋대로 만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이 뇌보다 빨리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5초 규칙이라는 건 그 핑계 머신을 입 다물게 하기 위한 비법이 되는 거죠. 당신은 작업 흥분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업을 시작하면 왠지 말이죠. 동기부여가 올라가고 의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려고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치우려고 하죠. 그랬더니 왠지 말이죠. 의욕이 나와서 책상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청소 시작해버렸다. 이런 일 없으세요? 이거 말이죠. 행동 시작하면 말이죠. 뇌의 운동계와 전두전야가 움직이기 시작해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보를 느끼면 됐다라는 감각으로 작은 보상으로 말이죠. 기저핵이 활성화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으로 루프를 시작해 더더하며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업 흥분이란 이것을 가리키며 어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버리면 나머지는 엔진이 알아서 따뜻해져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욕 스위치라는 건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누르면 내 의욕 전개라는 스위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욕 스위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기 위한 장벽을 어떻게 하면 극한으로 작게 할 수 있는가? 뇌가 개입해 오기 전에 행동을 옮길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5초 규칙은 이러니 저러니 핑계를 생각하기 전에 말이죠.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론인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 점점 익숙해져서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준비를 시작해버린다는 식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거예요. 벨이 울리면 먹이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계속해가면 벨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개는 침을 질질 흘리게 되는 겁니다. 개 안에서는 벨소리 이퀄 먹이라고 보상을 연상해 버리는 거죠. 개 사료와 벨소리가 완전히 링크되어 버렸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카운트다운을 해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카운트다운, 시합겟이 공 같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카운트다운을 해서 0이 되면 즉시 행동, 그리고 행동하는 내용은 1분간이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을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장벽을 낮추고 가주세요.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작업을 시작하면 나머지는 작업 흥분이 시작되니까 우선은 시작한다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약 단 1분 만에 작업 그만뒀다. 그런 경우라도 우울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기보다 1분이라도 시작했다. 그건 엄청나게 진보인 겁니다. 훌륭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내버려 뒀으면 당신 아무것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1분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시작했다는 진보가 있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끈기 있게 천천히 이것을 계속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뇌는 말이죠. 그 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작하는 장벽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부디 시험해보세요. 실제 해야 할 방법론은 아까 전에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도저히 하기 싫다거나 이거 무리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낯가림이 심한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든가 말이죠. 자신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5초 카운트해서 할 수 있게 된다고는 이거 도저히 생각되지 않죠. 로빈스 씨는 이러한 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 불안을 씻을 수 없어 라는 사람을 위해 다른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중 한 가지가 리프레이밍,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꿔본다는 방식인 거죠. 이것은 인지행동요법의 창시자 아론 백 씨가 권장하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당신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해서 재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빈스 씨는 남 앞에 나가는 것이 서툴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두근거리고 무섭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무대 뒤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두근거림은 말이죠. 긴장이나 공포가 아니라 설렘의 두근거림이야. 나는 굉장히 흥분해서 두근거리고 있어. 틀림없이 즐거울 거야. 이렇게 재정의한 거죠. 그녀는 지금은 TED에서도 강연할 정도의 유명한 스피커입니다. 리프레이밍을 함으로써 이 공포나 서툰 의식을 극복한 거죠. 그 밖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죽을 만큼 싫어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나는 죽을 거야. 아이들 결혼식은 못 봐. 남편은 재혼할까. 이런 걸 생각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런던에 도착해서 하고 싶은 일, 런던에서 만날 사람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런던에서 즐겁게 보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뇌는 왜 추락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닐까? 그 공포는 그저 망상인 게 아닐까? 그리고 그 후에도 비행기를 계속 타고 5번, 6번 탔을 무렵에는 이제 무섭지 않게 되었다고 로빈스 씨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의 흔들림이라는 외적 자극을 공포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여행길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분기점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리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뇌는 여러 가지 사물을 과거 경험에서 멋대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저도 그래요. 저 말이죠. 비행기 공포증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이걸 극복한 방법이 좀 비슷하거든요. 제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랬습니다. 비행기 타버린 이상은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도중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무서워하는 것만 시간 낭비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목숨이 아까운가 하고 지금껏 실컷 제멋대로 살아왔잖아 하고 아이가 아직 작다. 아이를 남기고 말이죠. 걱정되니까 좀 더 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봤자 어차피 귀여운 건 지금뿐이다. 지금 귀여운 딸이라도 앞으로 30년이나 지나면 그냥 아줌마고 어쩌면 호스트에 미쳐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게다가 100년 지나면 내 소중한 사람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다고 이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쳐보자고 아픔을 느끼기 전에 기절해서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더니 편해졌어요.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아 행동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로빈스 씨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당신이 서툴다고 느끼는 사물의 정의를 조금씩 덧칠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길 때의 장벽이 쑥 내려갈 겁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의욕 스위치라는 건 사실 그런 건 없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을 시작하고 나서 비로소 의욕이 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베이비 스텝으로 첫 수를 극한까지 가볍게 한다. 5초 규칙으로 카운트다운하고 바로 착수한다. 서툰 의식은 리프레이밍. 재정의해주면 심리적 장벽이 내려간다. 행동이 먼저, 의욕은 나중.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해야 할 일을 미루어 버리는 것은 당신의 의욕이 부족해서도 근성이 없어서도 아닌 겁니다. 뇌의 구조와 그 활용법을 몰랐을 뿐인 겁니다. 당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멋대로 분류를 해서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분류 작업이 끝나기 전에 해치워 버리자는 겁니다. 베이비 스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기보다 베이비 스텝으로 반드시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작게 즉시 스타트, 그리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작은 메리트입니다. 갑자기 큰 과제나 큰 보상으로는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해볼까? 이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복리의 효과와 겹쳐져 당신에게 큰 변화를 주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이 한 명이라도 많은 한국인에게 전해지기를. 그러면 성공자나 부자가 늘어나 한국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며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